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번말 대한치 뼈아대. 오늘은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성공의 외할머니는 누구인가? 성공의 어머니는 누구죠? 실패? 실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은 호기심은 성공의 외할머니다. 모든 것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면은 엄마랑 무슨 관계죠? 엄마 관계. 예. 엄마 자녀 관계. 실패의 어머니는 호기심이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없으면 실패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강연도 많이 해드렸는데 뭐 실수도 두려워하지 말고 막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런 강연이 공감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애초에 도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예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사는데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그 도전을 안 하게 되냐? 호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이제 호기심에 관한 리마커블한 에피소드가 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이제 30대 중반, 후반, 40대 이제 30대 후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70년대생 이제 80년대 초반생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우리 TV가 CRT라 그래갖고 이렇게 전자총으로 쏘는 거여갖고 이렇게 볼록했죠. 요즘엔 다 이제 LCD, LED니까 다 이렇게 해서 평평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텔레비가 볼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RT TV가 이제 평면 TV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CRT긴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동그란 거를 평면으로 바꾸면서 화질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선전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대단한 스타가 안성기 씨였는데 안성기 씨가 TV에 혁명을 갖고 온다 그러면서 대패로 이렇게 그 브라운관을 컴퓨터그래피 이렇게 쫙쫙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패를 이렇게 한 장 쫙 긁고 나가면은 평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평면 된 자리랑 이제 볼록한 자리랑 화질 차가 이만큼 난다. 그러면서 계속 대패를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면 TV의 시가 열렸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 TV는 볼록한데 나도 그래서 좀 뭘 해야겠다. 대패는 없고 사포 이제 속칭 빼빠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빼빠를 갖고 이렇게 TV를 이렇게 밀기 시작했어요. 화질을 위해서 TV를 평평하게 만들어야겠다. 이제 그래서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텔레비가 그때 한동안 그래서 바꾸기 전까지 이 스크래치가 나갖고 가운데가 뽀여갖고 안 보였어요. 왜 제가 그거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막 밀었었거든요. 아니, 본인 삼성 디스플레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는 초등학교 때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결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걸 수도 있어. 결국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얼마나 골 때렸냐면은 그 다음에 그거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들은 아빠지가 구두를 신으면 좀 양복 입고 구두 신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신기한 게 아빠가 구두에 광 내는 거예요. 이렇게 구두 닦는 거. 어린 마음에 나도 그래서 내 신발이 좀 광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말 그려져 있는 그 약 있어요. 구두약. 그거 검은색을 제 하얀색 운동화에 바른 다음에 이렇게 미친 듯이 닦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호기심 받아 좀 멍청한 걸 수도 있는데 제 그걸 딱 이렇게 다 미친 듯이 닦기 시작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한테 맞을 뻔했지. 그래서 그 운동화를 아마 버렸을 거예요. 너무 많이 닦아갖고 나는 덜 발라서 이게 광이 안 나나.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1학년 때가 그래요. 그게 그냥 제가 이게 호기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건 더 올라가면은 호기심보다 이제 심지어 거의 이제 똘끼에 이제 가까워지는 건데 제가 이제 성균관대 이제 율전 수원 캠퍼스에 가보면은 이제 그 수원 캠퍼스 가기 전에 의왕역인가 거기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전거 타고 가면은 갈만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호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심심한데 낚시 나가자. 근데 뭐 낚시는 없고 그리고 성균관대 보면 이렇게 대나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낮에 하면 좀 창피하니까 밤에 줄톱을 사다가 거기 이렇게 대나무를 잘라갖고 낚시도 모르면서 낚싯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낚시 줄이랑 낚시만 이렇게 사갖고 막 이렇게 가서 던지고 그랬어요. 대학생인데. 그러면서 그 추운 날에 막 낚시를 하러 가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냥 미쳤죠.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 호기심이 그냥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뭔가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고스란히 이제 뭐라 그럴까 박사과정까지 가면서 박사과정에서도 남들은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는데 나는 이렇게 탁상 공론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실험 과학자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 있었네. 나는 이렇게 탁상 공론 자체를 싫어하고 내 손에서 할 수 없는 건 얘기조차도 안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백날 뭐 얘기해봤자 뭐 하냐고. 근데 또 맥락적으로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과학은 이제 사회과학이랑 다른 게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탁상 공론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모든 실험이 정립된 이론을 증명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 왜 교과서를 배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이거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 수 있어? 못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도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했는데 해보라. 할 수가 없는데 해보라는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따져보면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학생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교수가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지도 교수 욕심에 터무니없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얼추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삼성에 갔을 때도 뭐 A 맞고 평균으로 B 맞았을 때 B면 이제 상위 국가인데 B 맞았을 때도 뭐로 받았냐면은 음극, 전극 이렇게 뭐 음극, 양극 이렇게 있는데 뭐 캐소드, 애노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거기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자꾸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규명을 하려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무슨 장비를 쓰냐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있지도 않고 회사 밖으로 이 샘플을 갖고 나가는 것도 대비라서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아무튼 뭐 있어도 뭐 그거를 막 되게 다른 사람들이 팬시한 장비들 그러니까 되게 고급 장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간단하게 구멍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때 전극이라는 게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뭐가 이렇게 있어서 안에가 쉽게 말하면은 뭐 실버, 은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구멍이 있으면은 이것만 녹는 염산에다 이렇게 뭐 담그면은 그 구멍에 들어가서 이게 구멍이 파악이 되지 않을까? 제가 다행히도 그 입사 이제 경력직 입사를 했는데 경력직 입사 동기분 중에 책임분이 화학 약품을 다루는 부서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 하니까 이렇게 담궜다 뺐다 하니까 진짜 구멍이 송송송 나고 그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냥 누가 보면 이게 진짜 삼성에서 이 정도로 실험을 할까 할 정도로 원시적으로 실험을 해갖고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 원인의 규명을 했어요. 이 구멍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선책도 찾고 개선책을 찾으려면은 그 구멍이 나는 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왜? 개선을 했을 때도 담가봤을 때 구멍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장비를 추가로 라인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막아갖고 제가 되게 2년차 때 막 비고가 A박도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상위 고가를 맞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호기심. 그래서 제가 그 삼성에 있을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이제 사원 대리 선임들한테 제가 가르치려는 게 호기심이었어요. 네가 만약에 회사를 그냥 실험실 쥐 마냥 다니면 재미가 없다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궁금한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없어요. 대부분 호기심 자체가 없어요.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진짜 이 호기심. 근데 이 호기심이 또 왜 없냐? 고 작가님이 그거를 어디서 썼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가 책을 하도 많이 써갖고 그 호기심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지식의 공백이. 지식 공백이 생겨야 근데 그다음에 지식을 함양해야 공백을 느끼거든요. 채워봐야 공백이 있는 줄 알지. 그렇지. 그냥 여러분은 거의 다 진공관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호기심이 안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아무튼 진짜 여러분 이 호기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호기심이라는 것도 하나 또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괴짜짓이 호기심은 아니에요. 막 희한한 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호기심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면 큐리어스라는 책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다양성 호기심하고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나오고, 다양 호기심은 이제 아기들이 갖고 있는 거고, 지적 호기심은 이제 신박선생님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혹은 이거는 이제 신박선생님은 약간 쏠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실험가로서의 어떻게 있는 거죠, 현상에 대한 거. 근데 어떤 분야는 현상이 어떤 개념이나 그럼. 어떤 사고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성향차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호기심인데 호기심이야. 많은 연구들이 이건 지적인 호기심이거든요. 지적 호기심과 어떤 그 인지적 결과나 이런 퍼포먼스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적인 호기심은 말씀한 것처럼 지식의 공백이 생겨야 되는데
지식의 공백은 내가 지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백이 많이 생겨요. 놀랍게도.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의 주변 세계는 무한대로 있는데 내 지식 커지면 이 지식 커지잖아요. 그러면 겉에 면적이 커지잖아요. 면적만큼 호기심이 커지는 거예요. 얘할 때는 지식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면적이 작아서 호기심 면적도 작아요.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커지는 거야. 그럼 면적이 넓어지잖아. 호기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호기심이 많죠. 그렇죠. 야, 알아야 될 게 많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진짜. 공부 안 하면서 막 괴짜짓 하는 걸 호기심이 넘친다는 건 그거는 좀 괴짜예요. 그냥 말 그렇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제가 마치려고 하다가 딱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해서 그거 말씀드리면 이 호기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꿈나무 유튜버들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여기 좀 구독자 수가 있는 분들도 우리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이 지금 상태를 어떻게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그 유튜버가 되기 어려운 이유, 유튜버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그게 사실 보통 좋은 강연이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몇 법칙 그래프를 그려줬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체인지 그라운드가 옛날에 한창 잘 열심히 할 때 제가 그걸 다 플랫을 해봤어요. 우리 채널, 세바시 다 플랫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퓨디파이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하나는 진짜 난 복잡계 얘기해서 복잡하니까 다 복잡계 난 그런 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잡계라면 여러분 데이터를 플랫했을 때 이 지수함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를 로그로 때렸을 때 그게 그 정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면 진짜 정확히 말이 좀 애매한 건데 정확하게 복잡계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체인지 그라운드 그랬을 때 우리가 최고 뷰수가 막 70만, 60만일 때였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합당한 최고 뷰수냐 그걸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이제 영상이 700개, 800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상위 영상을 쭉 그려보면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렸을 때 우리가 꼭대기가 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같은 시스템 안에서는 이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200만 뷰, 300만 뷰가 나오는 건 자연 현상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도 조금 딸리고 세바시도 조금 딸리고 진짜 원래 정상적인 추세선에서 퓨디파이 같이 정말로 많이 시도한 애들은 그 몇 법칙에 딱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가 저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개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이 없으면 안 그려봐요. 저는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다 일일이 수동으로 다 기입을 해서 제가 그리는 거예요. 다 이게 3355 만 단위로 했을 때 3377 이렇게 해서 쭉 다 엑셀로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가끔 애들한테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한테 이렇게 뭐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다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기심. 그러면서 지식이 받쳐줘야죠. 우리가 뭐 공부는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창의적이지만 아이들이 창의적인 것이 제품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지식이 안 받쳐졌기 때문에 되게 놀랍지만 실제로 혁신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거의 99.9%.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냥 그 의미만 배야 됩니다. 아이들은 패턴이 없구나. 패턴 파괴할 수 있구나. 근데 지식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화되는 게 어렵다는 거. 예. 그만큼 우리가 공부, 기본적으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 강의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죠? 호기심은 성공의 외할머니다. 여러분의 외할머니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채아도 외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4명 중에서 여러분에도 외할머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